우리나라 여행사에서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를 뽑는 설문을 하면 항상 부동의 1위인 나라가 있어요. 바로 알프스의 나라 스위스인데요. 365일 내내 눈이 녹지 않는 만년설이 있어서 스키족들에게는 스키 성지로 꼽히고요. 녹색빛 가득한 드넓은 중산강과 초원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절경을 이루는 곳이죠. 그런데 이렇게 평화로 가득 차 있을 것만 같던 스위스가 사실은 대부분의 지역에 군사시설이 가득하다면 믿어지시나요? 실제로 세계 2차 대전에서 독일, 이태리와 같은 주변 강국들이 무서워서 못 건드렸을 정도였죠. 아니 그렇게 평화롭기 그지없는 곳에 무슨 생뚱맞은 소리야? 싶으실 텐데요.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인지 저와 함께 아주 쉽고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알프스를 끼고 있는 스위스는 정말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보유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힐링되는 초록색 중산간은 스위스 하면 떠오르는 상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스위스는 중립국으로 유명한데요. 즉 어느 한 세력에 편승하지 않고 어떠한 전투나 싸움에도 참여하지 않는 말 그대로 평화의 나라예요. 심지어 전 세계가 전쟁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세계 2차 대전에서조차 스위스는 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히틀러가 미쳐 날뛰던 그 시기에 어떻게 전쟁의 피해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스위스가 넘사벽의 방어력을 보유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스위스의 방어 시스템은 강대국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히틀러가 이끌던 강력한 독일군조차 스위스는 침략 불가로 여기고 침략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스위스라는 나라 전체에 설치된 폭탄입니다. 여기서 이 평화로운 스위스에 갑자기 무슨 폭탄 같은 소리야? 하실 수 있는데 놀랍게도 스위스는 국토 내부로 이어질 수 있는 거의 모든 다리와 도로, 터널과 같은 시설에 폭발물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위 영상처럼 만화에나 나올 것 같은 기차가 지나가는 커다란 다리나 달리기만 해도 그림이 되는 도로들, 그리고 지나가면 다른 세상으로 안내할 것 같은 이 터널들에도 모두 설치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곳곳에 설치된 이유가 뭘까요? 바로 적군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스위스의 지형을 보면 대부분 높은 산악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실제로 스위스 국토의 60%가 이러한 산악지형이라서 세계에서 가장 산악지형이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을 정도거든요. 그러다 보니 산을 제외하고 땅으로 스위스에 진입하려면 이러한 터널, 도로, 다리를 지나야만이 스위스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 되고요. 이는 스위스의 입장에서는 다른 나라가 침략해올 때에 이러한 진입시설들만 차단하면 스위스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모두 차단할 수 있다는 말이 되죠. 반면 침략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이렇게 들어갈 길이 없어지면 남은 방법이 이 높고 눈 덮인 알프스 산을 넘는 것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는 전군이 동사하고 결국 전멸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스위스는 모든 진입로에 폭탄을 설치해서 적의 침략 시 진입로를 무너뜨리기만 해도 들어올 수 있는 루트를 모두 차단시켜버리는 거죠. 싸우지 않고도 적을 차단할 수 있는 스위스의 지형을 아주 잘 활용한 최적의 전술인 셈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막히면 적군 입장에서는 다음 방법으로 뭘 생각할까요? 육지가 막혔으니 하늘로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연스럽게 전투기를 활용해 하늘로 진입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알프스같이 높은 산을 넘다가 얼어 죽을 걱정을 안 해도 되겠죠. 하지만 스위스는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기서 잠깐 이 사진을 보시면 스위스의 아름다운 중산간 가운데 이렇듯 뭔가 산속의 작은 주차장 같은 것들이 보이시죠? 왠지 사람은 살지 않는 것 같은데 들락날락 할 수 있는 문은 있고요. 사실 이곳은 정말 놀랍게도 숨겨진 스위스 공군기지라고 합니다. 정말 헉소리가 자동으로 나오는데 전문가들이 추측하기로는 이 기지 안에 스위스의 주력 전투기인 FA-18 호넷과 같은 기종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 해요. 만약 그렇다면 적들의 전투기 입장에서는 산속에 파묻혀 있는 이 작고 낡은 모습의 기지를 찾기도 힘든 상황이죠. 스위스의 공군 전력이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전혀 예측이 안 될 거예요. 1분 1초 만에 생사가 결정되는 전쟁에서는 예측이 안 되는 것만큼 두려운 게 없겠죠. 그러다 보니 적국의 입장에서는 하늘로 진입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젠 하늘로 진입하는 것도 포기하고요. 정말 국가의 모든 군대를 영웅까지 끌어모아서 무너진 터널을 파고 헤엄치고 깡으로 밀어붙여서 육지로 진입이 성공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래도 절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스위스에 험한 지리적 이점만 있다면 다른 국가들이 이렇게 스위스를 무서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느 국가들처럼 스위스도 군대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스위스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어요. 대한민국 남자라면 너네도? 하면서 동질감을 더 느끼실 텐데요. 스위스의 남자들도 우리나라처럼 20살이 되면 무조건 군대에 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와는 복무 방식은 많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한 번 입대하면 2년 가까이 쭉 복무하다가 나중에 한 번에 제대하는 방식이잖아요. 스위스는 20살 때 신병교육 18주를 받고요. 21세부터 26세까지 매년 3주간만 복무하는 방식이에요. 뭔가 독특하죠? 그렇게 26세까지의
군복무가 끝나면 37세까지 11년 동안 예비 전력으로 복무하다가 그제서야 전역하는 방식입니다. 뭔가 장단점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러한 의무복무 제도를 바탕으로 세계 군사력 30위의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30위라고 해서 에게 겨우 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스위스의 인구와 국토 면적 그리고 중립국임을 감안하면 30위도 절대 낮지 않은 순위입니다. 스위스의 인구는 800만 명밖에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휴전 중인 국가가 아닌 철저하게 중립국인 상황에서 저 정도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스위스는 우리나라처럼 예비 전력이 존재하잖아요. 위급 상황 시 즉각적으로 동원 가능한 예비 군수가 무려 30만 명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스위스가 더 무서운 점은 스위스는 총기 보유 가능 국가라는 거예요. 이 점도 모르셨던 분이 많으실 텐데 스위스는 가정 내 무기 보유국 3위를 기록할 만큼 국민들이 총기를 많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유사시 대부분의 가정에서도 전투에 대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30만의 예비군들은 평소에는 집에서 잘 생활하다가 전쟁이 터지면 즉각적으로 전투복을 갈아입고 집에 굴러다니는 소총을 챙겨서 전투 현장으로 향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소리죠. 어찌 보면 우리나라보다 예비군이 더 활성화되어 있는 셈이에요. 자, 그렇다면 100번 양보해서 겨우겨우 스위스군과 예비군을 다 뚫고 진입에 성공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이제는 조금 마음 편히 가도 되는 걸까 싶어서 아름다운 스위스 중산간에 잠깐 쉬고 있는데 저기 예쁘게 생긴 집에서 갑자기 창문이 열리더니 뭐가 나옵니다. 봤더니 앞불사 대포예요. 스위스의 알프스 산에는 앞서 살펴본 공군기지 말고도 집으로 위장한 대포 약 2만 개가 숨겨져 있다고 해요. 정말 산 넘어 산인 상황. 적군 입장에서는 이 대포가 어느 문에서 열려서 어떻게 발사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 쉬지도 못하고 주위를 잘 살피며 가야 하고 전진하는 속도가 빠를 수가 없고요. 그런데 사실 이건 어느 정도 돌파구가 있긴 합니다. 바로 탱크를 끌고 대포를 막아가며 전진하면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적군들은 이 탱크만 믿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번엔 길을 따라 길게 늘어선 콘크리트 블록 같은 게 나타납니다. 이게 뭐지? 하고 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이건 대전차 장애물이었어요. 말 그대로 적의 탱크가 지나가지 못하도록 길게 늘어선 특수 제작된 거대 콘크리트 블록이죠. 그런데 이 블록 어디서 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것들인데요. 우리나라도 군사적 요충지가 많은 지역으로 가다 보면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궁금하셨던 분도 계실 거예요. 스위스는 이러한 콘크리트 블록이 산으로 이어지는 대부분의 길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정말 이 정도면 어느 나라도 스위스에 진입이 불가할 것 같은 상황. 정말 엄청난 방어력이죠. 자, 이제 적군이 너무너무 화가 나죠. 그래서 이제는 동맹국 친구들까지 전부 불러서 스위스에게 가능한 모든 폭격을 다 쏟아부었어요. 아군의 피해가 엄청나긴 했지만 그래도 무차별 폭격에 성공했다고 가정해볼게요. 설사 그렇다고 할지라도 스위스 국민들은 모두 안전할 겁니다. 왜일까요? 바로 벙커 때문입니다. 벙커라고 하면 스타크래프트에 나오는 그걸까요? 그거랑 조금 다르지만 목적은 비슷합니다. 벙커 안에서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숨어 있는 거죠. 스위스는 이 벙커 관련해서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과거 스위스는 모든 가정에 의무적으로 지하 벙커가 존재해야 했다는 거예요. 벙커에 집착하는 국가라는 별명이 생길 정도죠. 그러다 보니 현재 공식적으로 밝혀진 개인주택에 있는 지하 벙커가 무려 30만 개, 그리고 공공 벙커는 5,100개라고 알려져 있죠. 정말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이 벙커가 그냥 땅만 파놓은 게 아니에요. 완벽한 시설들을 갖춰 놓았습니다. 이 커다란 공공 벙커는 문 두께만 거의 1m에 육박하고요. 무슨 일이 생겨도 문이 부서지는 일은 없겠죠. 그리고 벙커 내부에는 영상과 같이 언제든 응급처치가 가능한 병원 시설과 요리를 해먹을 수 있는 주방 시설, 그리고 몸을 씻을 수 있는 샤워실까지 구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벙커에서 눌러서라도 될 정도로 갖추어져 있죠. 개인주택에 있는 지하 벙커도 크기는 작지만 사진과 같이 방도 각각 있고 씻고 먹을 수 있는 시설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스위스가 강박적으로 벙커를 만들다 보니 벙커 수용 능력이 무려 110%에 육박한다고 해요. 벙커 수용 능력이란 그 나라의 벙커가 국민들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그래서 벙커 수용 능력이 110%라는 말은 스위스는 이미 전 국민을 수용하고도 남을 만큼의 벙커가 있다는 얘기가 되죠. 70%에 불과한 핀란드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고요. 자, 이젠 적군은 두 손 두 발 다 들게 되겠죠.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다짐할 것 같습니다. 사실 스위스는 싸움과는 거리가 먼 중립국이에요. 우리나라와는 달리 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죠. 근데 왜 이렇게 강박에 시달리듯이 방어 시스템을 구축한 걸까요? 그 이유는 스위저 멘탈리탓이라고 불리우는 스위스 정신 때문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게 스위스인들의 기질, 성향, 성격, 문화라는 얘기인데요. 엄청 거창한 지리적, 정책적 이유가 있는 게 아닌 거죠. 모든 걸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스위스인들의 특유의 성향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성향 중에 고슴도치 사고방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슴도치는 위험을 감지하면 몸을 잔뜩 움츠리고 가시를 잔뜩 세우죠. 이 고슴도치 사고방식이
것들이 스위스 정신 중에 깊숙이 박혀 있다고 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스위스 정신 하나로 지금까지 살펴본 스위스의 모든 방어 기제들이 설명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스위스인들의 민족 특성이라면 그럴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죠. 물론 앞서 살펴본 것 중엔 지금은 없어진 것도 있습니다. 최근 커다란 전투의 위협이 없어진 부분을 감안하여 2014년 스위스군은 기반 시설에 설치된 모든 폭발물을 제거했다고 발표했죠. 그리고 벙커의 경우에는 최근엔 법이 조금 바뀌어서 빠르게 도달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만 보유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벙커들이 현재 음식 저장고나 와인 창고로 쓰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해요. 심지어 관리가 안 된 벙커도 많아서 이 사진처럼 문 앞에 수풀이 우거진 곳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시설들이 아직 없어진 건 아니에요. 언제든 그 모든 시설들이 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잘 유지되고 있죠. 스위스는 여전히 어느 강국도 넘볼 수 없는 국가인 건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주변 강대국들이 스위스를 건들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스위스와는 사뭇 다른 모습일 것 같아요. 지금 스위스가 그 평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어찌 보면 아무도 건들지 못하는 그들의 숨겨진 방어 능력 때문이라는 말이 많아요. 이러한 범접할 수 없는 스위스의 방어 시설들이 앞으로 어떻게 관리되고 발전해 나갈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지식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